2019년 9월 11일 오후 6시경 충남 아산시 용화동에서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합니다. 바로 현재 민식이법의 주인공인 민식이입니다. 민식이는 인근 공원에서 동생과 놀고 돌아오던 중 운양중학교 바로 앞에 있는 도로를 차 사이로 건너던 중 사고를 당해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가 난 사건 현장에는 신호등도 없고 안전 펜스도 없고 과속 카메라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 민식이 엄마는 횡단보도 맞은편 가게에서 일하고 있어서 그 상황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최초 진술에서는 쾅하고 아이가 차량과 부딪히는 소리가 엄청 컸고 사고 발생 직후 차량이 곧바로 멈서지 못할 정도로 빨랐다고 민식이 엄마가 진술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단순 과속으로 인한 사고로 예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2019년 10월 1일 민식이 부모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게 됩니다. 여기서 봐야 될 문제는 이때 당시 국민들은 청원에 동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 스쿨존 내에서 운전자의 과속으로 인한 사건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고 난 후 2019년 11월 19일 MBC에서 국민이 묻는다 프로그램에 민식이 부모들이 나와 문재인 대통령에게 법안 발의를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초 2019년 11월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해당 법률 개정안을 전원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민식이 사고가 일어나고 2달 조금 넘는 기간 안에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자,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된 거 아닌가 의문이 듭니다. 2019년 11월 25일 민식이 사건 가해 차량 운전자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첫 재판의 쟁점은 가해 차량의 속도였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주변 차량 블랙박스를 바탕으로 분석한 당시 사고 차량의 속도는 시속 23.6km로 굉장히 낮은 편에 속했습니다. 스쿨존의 제한 속도는 시속 30km 법규를 준수하였습니다. 최초 민식이 어머니의 진술인 과속은 거짓이었던 것입니다. 자, 민식이 부모는 계속해서 매스컴 노출을 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였지만 네티즌에게 많은 질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민식이 부모는 가해자에 대해서 가해자가 몇 년을 선고받던지 저희 아이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보복하거나 아프게 하려는 마음은 없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재판 판결을 보면 민식이 부모는 합의도 해주지 않고 엄벌에 처해달라고 법원에 호소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감경이 될 사건이 가중이 되어 단순한 과실사고로 가해자는 2년간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교통사고를 주로 다루는 한 변호사는 교통사고 과실치사 사건의 경우 합의가 되지 않아도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면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에 대한 사회 분위기를 반영한 판결인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리고 변호사들은 대체로 합의가 되지 않는 점이 양형에 가장 불리한 요소가 된다라고 본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까지 검증된 내용은 아니지만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합의금으로 7억을 요구한 점, 카메라 앵글에 샤넬백이 있다는 점, 물론 샤넬백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장례식장에서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외제차를 타고 내 차가 외제차인데 그런 버스 타고 오나요? 자, 똑같은 맥락입니다. 하지만 문제의 소지로 보는 것은 샤넬백이 아니라 왜 주방에 그것도 고양이 밥 앞에 있냐는 것이었죠.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자랑했다 라고밖에 비춰지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자, 운전자는 몇 번이고 민식이 부모를 찾아가서 만나서 사죄를 하고 합의를 하려고 했지만 민식이 부모가 만나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불륜관계, 일진 출신 등 많은 이야기들이 퍼져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직 확실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를 다루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자, 계속 까도 나오고 있는 민식이법의 잘못된 점과 민식이 부모의 실체 어디까지 나올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담이지만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어린이 보호 차량이 있을 때 30km를 넘지 않는다고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 보호 차량이 정차해 있다면 무조건 정지가 원칙이라고 합니다. 민식이법 또한 무조건 적용이 아니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km를 넘어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을 넘게 때려박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정신병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가지도 않습니다. 카메라 때문이죠. 문제는 그 도로 위에 있는 불법 주정차들입니다. 이 차들 덕분에 시야가 가려 갑작스럽게 튀어나오는 아이들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차량 단속 강화? 제가 볼 땐 개소리 같습니다. 저희 집 앞이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단속 강화 이전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빼곡히 주차되어 있는 차들, 왕복 4차선을 왕복 2차선으로 만드는 마법. 자, 눈물로 호소한다고 다짜고짜 법안 통과시킨 놈들이나 무엇이 우선인지 모르고 단속 안 하는 놈들이나 똑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대한민국 평균 한 개 가구당 1.5대의 차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안전운전 그리고 안전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